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맞춤형 스피치 닥터 강민정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손동작 시선에 이은 몸짓 언어 시리즈 세 번째 다리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리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사실 다리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렸을 적 봤던 전설의 고향,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이거 진짜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내 다리 내놔 유형들이 스피치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세미나 하나를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경제학 박사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훤칠한 키에 이미지도 되게 좋으셨고 말씀도 굉장히 잘하셨고, 그런데 1시간 정도 듣다 보니까 뭔가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제가 또 스피치 닥터잖아요. 레이더망을 이렇게 곤두세워가지고 열심히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관찰된 게 바로 다리였습니다. 왜? 다리를 이렇게 똑같이 세워서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다리를 살짝 굽혀서 짝다리로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 자세로 한 1시간 정도 계속 얘기하는데 약간 거만한 느낌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손동작이나 시선 같은 경우에는 긴장돼서 드러나는 몸짓 언어지만 다리와 발 같은 경우는 긴장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우리 몸짓 언어의 일부입니다. 그냥 편한 자세로 그대로 쑥 방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고품격 스피치를 방해하는 다리, 과연 어떤 유형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니 해도 짝다리 유형입니다. 그냥 바로 서 계시면 되세요. 근데 한쪽 다리를 이렇게 세신다거나 또는 발을 이 상태로 있으면 되는데 한쪽 발끝만 살짝 세워서 비켜서서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 상태로 계속 얘기를 하시다 보면 의도치 않게 부담감 또는 약간 거만한 너무 자신감이 지나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텝형이 있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동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 춤을 추듯이 스텝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스피치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발자국씩 나가시는 게 아니라,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스피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면서 계속 움직이시는 거. 그래서 오히려 산만하게 보여서 집중을 방해하는 유형이에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꽈배기형입니다. 다리를 한 발 한 발을 나가시는 게 아니라 나가실 때마다 비스듬히 이렇게 꼬아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리가 어느 순간 꼬여서 뒤로 못 나가세요. 뒤로 못 나가셔서 하다가 풀썩 앉으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난감해지죠. 마지막 다리 유형은요, 참 이분들 난감해요.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더 넓게 벌리고 계신 쩍벌형들이 있습니다. 그 자세에서 허리에 손까지 짚으시고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뭐 이렇게 얘기했다 보면요, 앞으로 진전도 못 하세요. 왜? 다리가 너무 넓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뒤로도 못 가시고 앞으로도 못 가시고 그 자세에 계속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 내가 아무리 스피치 내용을 잘 준비를 했는데도 이 별거 아닌 듯한 이 다리 때문에 품격이 떨어진다, 그런 고민이시라면 오늘 제가 확실하게 처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처방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내 스피치의 다리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전신 거울을 통해서 꼭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가 연습을 할 때 그냥 내가 외운 게 맞나? 또는 내 목소리는 어떤가? 이런 것만 신경을 쓰시는데, 그리고 표정, 시선 때문에 얼굴만 보이실 수 있게 거울 앞에 서서 연습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사실 우리 모든 스피치를 얘기하고 있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내 발은 어떤지, 다리는 자세는 제대로 서 있는지 전신 거울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구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사 담당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일단 그 사람은요, 자세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자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서 있는 자세부터가 그다지 정숙하지 못하고 말할 때도 태도를 보면 다리를 좀 건들거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요소로 좌우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전신 거울을 이용한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박자감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음악을 얘기할 때도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러면 너무 지루하죠. 근데 발 같은 경우도요, 움직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냥 계속 앞으로만 가고 옆으로만 가고 뒤로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내가 말을 하는 내용에 따라서 가끔은 멈춤, 쉼도 필요한 거죠. 저는 10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터닝 포인트가 생겼어요. 바로 그것은 하고 얘기를 한다 치면, 자, 이 두 손이 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10년 동안 쉼 없이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터닝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멈춰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쉼 없이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터닝 포인트가 생겼죠.
바로 그것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도 말에 따라서 멈추는 박자감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청자의 시선을 의식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스피커들이 하는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청자가 나를 어디까지 보는지 모르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은 나의 얼굴만 보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청자들의 레이더망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 사람의 말과 함께 눈, 그 다음에 표정, 그리고 고개, 몸통, 다리, 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할 때 청자랑 눈이 마주쳤다면 그 사람의 눈이 나의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그 옆에 사람은 또 나의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시선을 잘 쫓아가시면 내 모든 부분이 다 전달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청자의 시선을 따라서 연습을 하시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고품격 스피치를 방해하는 발과 다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스피치라는 거는 내 생각과 내 말을 고스란히 청자들한테 전해드리는 작업이죠. 그러다 보니 입만 작용되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해부를 하듯 하나하나가 다 전달되는 언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하십시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하나하나 딱 해부하셔서 타고난 재능이 아닌 여러분의 꾸준한 그런 노력으로 자연스러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스피치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스피치도 학습입니다. 여러분의 스피치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 스피치 닥터 강민정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